안녕하세요. 이지물리학의 김종태입니다. 자, 오늘은 제1강 등가속도 운동 첫 시간입니다. 자, 이 등가속도 운동 이 단어는 내용은 비교적 쉬운 반면에 내용이 쉬워서 그런지 수능에서는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수능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수능 16번 문제. 자, 수능 16번 문제에 등가속도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선생님도 처음에 어려웠어요.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졌고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렇다면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함께 풀어볼까요? 자, 16번 문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형태고 현재 주어진 힌트가 각 구간별로 거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즉 C점과 B점의 운동 에너지의 비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현재 힌트 이것을 이용하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 D 구간에서의 속력과 이 A 구간에서의 속력의 비를 물었네요. 자,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선생님은 그래프를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어려울수록 변수가 많고 다양한 상황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사용하면은 그 많은 변수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한꺼번에 빠른 시간 안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인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X축이 시간, 자, Y축을 속력이라고 했을 때, 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죠. 그래서 현재 등가속도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일정, 즉 기울기가 일정한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이 그래프상에 A, B, C, D점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그래서 임의의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요 점을 B, 그 다음에 요 점을 C, 마지막 이 점을 D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답이 뭐냐면은 이 D점과 A점의 속도의 비를 물었기 때문에 바로 이 Y축인 값인 이 값과 이 값의 비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어진 힌트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 B점과 C점에 운동 에너지의 비가 있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의 비를 이용해서 이 B점과 C점의 속도를 찾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문제에서 활용해야 될 중요한 T, 바로 이 운동 에너지와 속도와의 관계죠. 속도와의 관계. 자,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고 속도는 v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힌트를 한번 사용해 보면은 현재 C에서가 B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4분의 5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B의 속도를 V라고 한다면은 C에서의 속도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루트 4분의 5배, 즉 2분의 루트 5V가 되겠죠. 그래서 B와 C점에 우리가 속도를 찾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C와 D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D점의 속도를 찾고 A와 B점의 관계를 이용해서 A점의 속도를 찾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묻고자 하는 A와 D의 속도의 관계를 묻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힌트를 사용할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용하지 않은 게 있죠. 즉 그래프의 기울기 사용했고 첫 번째, 두 번째 기울기의 면적.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기울기가 가속도,
면적이 이동거리다. 이 두 가지 팁을 이용해서 대부분 문제를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풀면은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면적이 바로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이동거리가 되죠. 그래서 현재 A에서 B 사이에 이 면적이 A에서 B 사이의 거리 2L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면적은 바로 L, 그 다음에 이 면적은 바로 3L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면적을 이용해서 이 속력, 각각의 속력을 구해도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이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등가 속도의 세 번째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현재 A가 등가속도라서 일정하기 때문에, 즉 거리가 바로 속도의 제곱의 차이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팁이었는데, 이번에 수능에서 이걸 한번 사용해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해 둘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속도의 제곱의 차이가 거리에 비례한다고 했을 때, 현재 B의 구간의 거리가 1이고 나머지 구간의 B가 2대 1대 3이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요 구간의 속도의 제곱의 차이는 4분의 5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이니까 바로 4분의 1V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 속도의 제곱의 차이 값이 4분의 1 V 제곱이니까 여기에 속도의 제곱의 차이 값은 2배인, 즉 4분의 2, 2분의 1 V 제곱이 돼야죠. 그래서 여기에 속도 값은 2분의 루트 2V가 나올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 값의 속력을 이 속력과 이 속력의 제곱의 차이를 우리가 구하면은 여기에 3배가 돼야 되니까 4분의 3 V 제곱이 되면서 여기에 속력 값은 루트 2가 V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속력과 이 속력의 차이는 2배인 정답이 2번이 될 거예요. 자, 문제가 조금 까다롭긴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너무 어려워요, 물리. 못하겠어요. 처음부터 뭐 이런 걸 해요. 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을 텐데, 지금 푼 문제는 여러분들이 물리를 다 공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는 테스트, 즉 수능에서 나온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수능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수능 문제 어떤 식으로 등가속도 운동이 나오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에 들어있는, 이지물리학 교재에 들어있는 문제들을, 중요한 문제들만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1-1번. 자,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문제 중에서, 자, 그래프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요령. 자, 그래프가 나왔다, 문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첫 번째, 기울기가 뭔가. 두 번째, 면적이 뭔가, 그래프에. 자, 여러분들 수학에서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수학에서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즉 x분의 y라고 했을 때 현재 x가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y 값이 위치의 변화, 즉 변이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자, 면적은 여기 큰 의미가 없어요. 위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 첫 번째인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기억부터 문제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4초일 때 동수가 돌아보다 앞서 있다. 4초일 때 그래프의 y값을 봤을 때 현재 도라가 더 크고 있죠. 그 말은 도라가 더 멀리 가 있다. 즉 도라가 동수보다 앞서 있다고 해야죠.